그러면 지금부터는 강아지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다리 모양을 바꾸도록 설정해 볼게요. 모양 탭을 클릭하면 돛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4개 보이는데요. 가장 앞의 모양은 앞으로 서 있는 모습이고 가장 뒤의 모양은 뒤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이 2개의 모양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삭제할게요. 그러면 B 모양과 C 모양이 남는데요. B와 C를 이렇게 번갈아서 눌러보면 강아지가 걸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제 코드 탭으로 가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명령어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형태 분류에 모양을 뭐뭐로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전 위치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블록의 내용을 .b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강아지의 모양을 B로 바꾸고 X좌표를 10만큼 바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개의 블록을 복사해서 아래에 이어서 연결한 뒤에 모양을 C로 바꾸고 X좌표를 10만큼 바꾸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먼저 모양을 B로 바꾸고 오른쪽으로 10 움직이고 모양을 C로 바꾸고 또 오른쪽으로 10 움직여서 두 다리가 번갈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볼까요? 네, 지금 다리 모양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벌써 이유를 눈치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코드를 수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양이 바뀔 때 약간의 시간을 넣어줘야겠죠?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다음 모양 전 위치에 넣어주고 시간을 0.1초로 바꿔줍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볼까요? 네, 강아지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발을 잘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설정해 볼게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는 이벤트에 대한 명령어를 여러 개 조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조금 만들어 두고요. 모양 탭으로 갈게요. B 모양을 복사해서 B2 모양을 만들고요. C 모양을 복사해서 C2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B2 모양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끌어서 전체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도 전체 모양이 잘 선택되지 않으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각각의 도형을 연속해서 선택해주면 전체 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도형을 선택한 후에 좌우 뒤집기 버튼을 클릭해서 좌우로 반전시켜주세요. 마찬가지로 C2 모양도 전체 선택한 후에 좌우 뒤집기 버튼을 클릭해서 좌우로 반전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코드 탭을 클릭하고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블록 아래에 5개 블록을 통째로 복사해서 일단 이렇게 아래에 두고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블록 아래에 연결되어 있던 블록 하나를 떼어내고 복사했던 5개의 블록을 통째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해야겠죠? 모양은 B2와 C2로 수정해주고 X좌표의 변화량도 10을 지우고 -10으로 바꿔줍니다.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볼게요. 지금 강아지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설정된 모양을 왼쪽으로 반전시킬 때는 위치나 모양의 중심점도 함께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반전만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모양 탭으로 갈게요. B2와 C2 모양을 천천히 번갈아서 클릭해보면 조금 전에 어색하게 움직였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B2 모양에서 C2 모양으로 바뀔 때 스프라이트가 살짝 뒤로 밀리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보는 모습인 B 모양과 C 모양을 번갈아 클릭하면 이렇게 뒤로 밀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우선 B 모양을 전체 선택한 후에 조금 움직여 볼 건데요. 전체 선택한 후에 움직이는 게 잘 안 되시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각각의 도형을 모두 선택한 후에 그룹화 적용 버튼을 눌러서 모든 도형을 하나로 묶어주면 전체 모양이 한 번에 움직입니다. 자, 이제 위치 이동의 기준이 되는 원이 그려진 십자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모양 전체를 조금만 움직여 보면 강아지의 왼쪽 입 끝 근처에 원이 그려진 십자선이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위치 이동의 기준이 되는 원이 그려진 십자선이 모양의 중심을 표시한 십자선보다 진행 방향으로 조금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B2 모양을 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뒤에 살짝 움직여서 원이 그려진 십자선이 오른쪽 입 근처에 위치하도록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B2 모양 역시 원이 그려진 십자선이 모양의 중심보다 진행 방향으로 조금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C 모양도 확인해 볼까요? C 모양을 클릭한 후에 전체 선택해서 살짝 움직여 보면 C 모양은 B 모양과는 달리 원이 그려진 십자선이 모양의 중심을 나타내는 십자선과 일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좌우를 뒤집은 C2도 이렇게 원이 그려진 십자선이 모양의 중심과 일치하는 상태가 되네요. 그러니까 C2는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좌우 화살표 키를 눌러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이벤트 블록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설정했을 때는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눌러주는 게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들을 좀 정리하고요.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올게요. 지금 배경에 비해서 강아지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요. 초록 깃발을 눌러서 게임이 시작되면 강아지의 크기가 60%가 되도록 설정할게요. 형태 분류에 크기를 100%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내용을 60으로 바꿔줍니다. 초록 깃발을 눌러볼까요? 네, 이제 강아지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네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다른 스프라이트에 가려지지 않도록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 블록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될 때 강아지의 위치를 오른쪽 아래로 설정할 건데요. 스프라이트의 윗부분을 보면 현재 스프라이트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강아지의 위치는 X값 195, Y값 마이너스 125로 나오네요. 동작 분류에 X 얼마, Y 얼마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저는 X값 200, Y값 마이너스 120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게임이 시작될 때 강아지가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요. 형태 분류에 모양을 뭐뭐로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서 왼쪽을 바라보는 모양인 B2나 C2로 설정합니다. 초록 깃발을 눌러볼까요? 네, 강아지가 200, 120 위치에 왼쪽을 바라보면서 잘 자리 잡았네요. 일단 강아지 설정은 여기서 멈추고요. 나중에 다시 마무리할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비틀 스프라이트를 설정해 볼게요. 비틀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요.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지금 벌레도 전체 화면에 비해 너무 크니까요. 초록 깃발을 클릭하면 벌레의 크기를 80%로 줄일게요. 형태 분류에 크기를 100%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내용을 80으로 바꿔줍니다. 초록 깃발을 눌러볼까요? 네, 이제 벌레의 크기가 강아지와 비슷해졌네요. 그 다음에는 벌레의 방향을 바꿔볼게요. 동작 분류에 90도 방향 보기 블록을 가져와서 숫자가 써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방향값이 의미하는 방향을 눈으로 보면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120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다시 초록 깃발을 눌러볼게요. 이제 벌레가 강아지가 있는 방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경에서 반짝이는 대각선들이 마치 벌레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극적인 모습이 되었네요.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될 때 벌레의 위치를 설정해 볼게요. x 얼마, y 얼마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x 값을 -180, y 값은 130으로 설정할게요. 여러분이 각자 편집한 배경에서는 벌레에 어울리는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벌레의 위치 값은 적절하게 바꿔주세요. 이제 초록 깃발을 눌러볼게요. 네, 벌레가 검은 네모 가운데에 자리를 잘 잡았네요.